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6라운드까지 치러졌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챔스에 복귀한 토트넘이 조 추첨에서 까다로운 빅클럽들과 같은 조 배정은 피했다곤 하나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조별리그를 치러봐야 16강 진출이 가능할 것인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개막 이후 2연패를 달리던 맨유는 파죽의 4연승을 달리면서 6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널까지 잡아냈습니다. 리버풀이 7위까지 밀려있는 가운데 소위 빅6라고 불리는 팀들이 모두 7위까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와 승점 14점으로 동률을 이루었지만 골득실 차에서 밀리며 리그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6라운드 풀럼전을 치르기 전까지 후방 빌드업과 중원에서 볼 배급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만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로메로, 랑글레, 벤탄크루가 투입되며 한결 나은 볼 배급과 후방 빌드업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7명을 영입했고 기대가 많았던 시즌이었던 만큼 변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케인이 풀럼전 클롭세스키와 78분 교체되며 그라운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케인이 교체 아웃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던 토트넘이고 이 교체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7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랑글레, 스펜스, 페리시치, 비수마, 포스터, 히샬리송, 그리고 우디네세로 임대를 간 우도지까지 말입니다. 수비부터 공격까지 여러 포지션에 대한 영입이 있었고 토트넘은 이번 시즌 챔스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쿼드 뎁스의 강화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 외로 분류된 윙크스, 로셀소, 은돔벨레, 레길론을 임대로 방출한 상황입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적 색깔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했다라고 보여지는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와 다이어와 견줄 만한 스위퍼의 영입이 없었다는 것은 아쉽지만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공격 부문에서는 베르바인이 아약스로 떠났고 지난 시즌 손흥민과 케인, 크롭세스키가 주전 붙박이 공격수로 뛰던 바와는 달라진 점이 있죠. 네,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이 무려 6천만 파운드의 클럽 레코드에 준하는 이적료를 주면서 영입을 했습니다. 브라질리안 공격수의 영입으로 인해 손흥민이 이제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6라운드까지 경기를 펼친 손흥민은 아직까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라운드까지는 골이 없었던 손흥민이고 5라운드까지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만 6라운드 풀럼전부터는 확실히 올라온 폼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골대를 맞추는 불운 때문에 이번 시즌 첫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골 빼고 다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풀럼전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미드필더까지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었지만 이 히샬리송이 토트넘의 멤버로 추가되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시즌 케인은 거의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경기에 뛰었습니다. 물론 베르바인이 케인의 백업 역할을 하면서 간간히 교체 출전도 했었지만 베르바인이 보여준 파괴력은 케인과 비교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다르죠. 히샬리송은 브라질 국대 출신으로 에버튼에서 뛸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선수였습니다. 또한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케인이 클롭세스키와 교체된 이후 히샬리송이 원톱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흥민, 히샬리송, 클룹세스키 라인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풀럼전에서 히샬리송이 오른쪽 윙포워드로 첫 선발 출전을 하면서 손흥민 그리고 케인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유기적인 플레이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클룹세스키가 오른쪽 윙포워드 뛸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히샬리송은 주 포지션이 왼쪽 윙포워드로 뛰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포워드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는 투지 있는 플레이로 수비, 공격에 임합니다. 손흥민처럼 경기 중에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가 히샬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첼시전에서는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크롭세스키가 일시적으로 모두 투입되면서 밸런스를 약간 무너뜨린 콘테 감독이었지만 결국 첼시를 상대로 동점골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는 히샬리송이라는 공격수 영입으로 인해서 토트넘의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고 이 네 선수가 모두 투입되지 않더라도 후반전 체력이 떨어질 시점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상대 수비를 더 많이 괴롭히고 골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트넘이 챔스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리그 38경기에 컵대회, 챔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까지 일주일에 2경기씩 치러야 되는 일정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케인이 지난 시즌처럼 풀타임에 모두 선발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꾸준히 똑같은 폼을 보여주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히샬리송이라는 공격수 영입으로 인해서 케인이 쉴 기회도 얻으면서 토트넘의 공격 옵션도 더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고 있는 페리시치의 경우에도 왼쪽 윙포워드까지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 옵션은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시즌 영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토트넘이고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마르세유와의 챔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어떤 선수가 선발 출전할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4명의 공격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측되는 콘테 감독이니 주중 챔스 조별리그에서 토트넘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콘테 감독은 전력 강화를 위한 영입도 중요하지만 교체 시 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선수, 즉 선발 경쟁이 가능한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히샬리송이라는 주전 경쟁이 가능한 선수를 영입하면서 케인에게 쉴 기회와 더불어 공격 루트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이번 시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